가구를 만드는 일은 단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구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든 생각입니다. 멋모르고 한 이 생각은 오랜 기간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추격하고 왜곡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만 해도 그에 마땅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익숙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걸 공부하고 정리한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수요층이 많아지는 만큼 제공하려는 사람들 역시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양질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그 정보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양질의 정보란 제공자의 어떤 의도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양질의 정보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년마다 식용닭 10억 마리를 소비합니다. 이 정보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잔혹성을 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의 식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육류 소비를 탐구하기도 하죠. 정보는 방향에 따라 어떤 힘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쪽으로든 과하게 치우칠 경우 위험성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힘이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미는 힘 역시도 필요하죠. 균형을 잃고 치우쳐진 힘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어딘가로 보일 때까지 말이죠. 그 방향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게 편견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편견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계층 등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공통분모를 만듭니다. 생각을 공유하면서 커진 집단은 이 공통분모를 불변의 것으로 여깁니다. 이 집단을 구성하는 연결고리가 된 셈이니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여기에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는 이 집단에 귀속되기를 원합니다. 집단이 공유한 편견을 없애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수십 년간 땅속 깊숙이 뿌리내린 나무를 혼자 힘으로 뽑는 것과 같을 겁니다. 제 아무리 힘을 써도 요지부동인 나무 뿌리처럼 집단이 가진 편견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정보임을 알아채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 말입니다. 큰 집단이 가진 편견은 완강한 반면 개인이 가진 편견은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뿌리내린 편견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가장 개인적인 걸 따져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게 된 것들이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향기, 좋아하는 간식들, 나아가서는 처음 번 돈으로 사본 신발 브랜드, 첫 여행에서 본 풍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일관되게 좋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편견의 영역이라면, 그래서 편견이 사랑의 다른 말이라면, 오감을 자극했던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이 편견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장단점 모두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편견이 점점 사라지면서 실망감을 얻게 되고야 말죠. 결국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됐지만 그 사람을 좋아했던 감각은 잊지 않을 겁니다. 나를 설레게 한 것들에 대한 감각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억들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래도록 남아서 앞으로의 선택에 관여를 합니다. 그 기억과 관련된 걸 쫓도록 말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음. 편견은 나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출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편견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하는 요소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각오가 긍정적으로 느껴졌고 하고 있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목공을 업으로 삼킨 거라고 몇 번이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환상을 심어주었고 환상은 큰 기대감을 불러왔죠. 기대감은 수많은 미래를 만들어 눈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편견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 편견은 어떤 것이든 선뜻 할 수 있는 용기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포기하지 않을 인내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저는 그 편견으로 가구를 만지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멋져 보이는 것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셈이죠. 어쩌면 편견은 모든 시작의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하든 큰 동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기부여는 계속된 자극을 원합니다. 동기부여는 큰 성공을 필요로 하고 큰 실패 앞에서는 크게 무너져버립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 실패를 겪기도 하고 반복된 실수를 거듭할 때 역시 있습니다. 실패 앞에 무너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든 어떤 일도 하고 싶은 게 없든 실수만 반복하든 그래서 얼마큼이나 위축됐든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룰 꿈과 먼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 편견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냥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생각.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 그것들이 쌓여 다른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더라도 혹은 어떤 큰 기현이 일어나길 바라더라도 움직여야만 생기는 일들입니다. 편견. 별거 아닌 기억일지라도 고작 작은 그 기억에서 만들어낸 것들 중에 하나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몇 초 되지 않는 순간의 기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천성이기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기에 천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가졌던 환상과 기대에 금이 가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에 실망하듯 눈앞에 놓인 일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르고 어쩌면 큰 실망감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로소 편견이 깨졌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응시해보는 겁니다. 시작점에서부터 한참 지나온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그 편견과는 아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구고 만들어낸 것들, 현실이 이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도 괜찮으니 좋아해보는 겁니다. 언젠가 결국 이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일도 못할 건 없다는 걸요.